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이제 방송을 하고 있죠. 이제 뭐 이름이 이제 CQ 방송 2로 이제 채널명이 바뀌었고요. 이번 달은 참 정말 뭐 비가 너무 자주 오죠. 그래서 뭐 일을 뭐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만큼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죠.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4분인데 식당들이 이제 문을 닫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8시가 간 넘었는데 이 잠깐 이제 내부로 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죠. 참 예전에는 뭐 이맘때만 되면은 뭐 참 사람이 북적거렸죠. 집에 가는 사람 뭐 친구들과 뭐 약주를 뭐 건하게 마시고 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뭐 정말 같아 이런 모습들이었죠. 요즘 뭐 젊은 청년들 보기가 이 농촌 마을에서는 자주 보기가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명절쯤 되면은 이제 보고 이제 시내 나가야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일상의 이 모습들이죠. 그래서 뭐 늘 제가 뭐 방송상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뭐 합니다만은 이 나라를 이렇게 막 뭐 극단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정말 보면은 가장 문제가 뭡니까? 예, 구인수 스패너님 들어오셨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 뭐 다른 문제가 없죠. 결과론적으로는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보면은 결국 이제 정권 차단을 해가지고는 나라를 결국은 이 지경 같은 이 꼴로 결국에는 만들어 놨죠. 예, 뭐 시청자가 오늘따라 한 15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구독과 추천,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걸 화면에 담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양쪽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벚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죠. 자, 이 새로운 시작에서도 지금 방송을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 CQ 방송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 또 이제 새로운 시작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 또 이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가 너무 자주 오죠. 보니까 뭐 어제 잠깐 이제 어제 잠깐
어제 이제 뭐 CQ 방송사도 이제 뭐 방송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안동에 어제 보면은 문화회관 쪽으로 어제 잠깐 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좀 조회수가 요즘 좀 낮게 나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좀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봐주시고요. 우리 뭐 정치 얘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지닌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뭐 정권을 잡는 순간에 이 나라가 뭐 어떤 결과물로 나올 것인지는 뭐 우리가 문재인 때를 이렇게 다 겪어봤죠. 보면은 심지어는 이 가장 문재인이 가장 없앴던 게 바로 이제 서민들 이렇게 하는 이제 뭐 알바 일자리부터 이제 없애 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그 코로나 같은 것도 제대로 막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온 병을 결국 전국적으로 퍼뜨려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아까운 목숨들을 또 이렇게 잃었죠. 그리고 어리 동물의 사체를 어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을 심지어 비닐 봉지에다 싸가지고 이 화장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다 그죠. 그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어리 보면 막 세월호에 그렇게 보상 잘하는 것들이 왜 그러면 국민들 그 어리 사망 사고 났을 때 왜 그렇게 보상을 못 하는지 저는 그 사람들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죠. 보면은 지금 가도 이재명 또한 그런 인간이고요. 보면은 자, CQ 방송의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은 구독과 추천,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빨리 수익 창출하고 싶은데 요즘 보면 CQ 방송이 시청자도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저도 참 납득 자체가 안 가죠. 보면은 과거에 제가 어디 보면 동영상으로 찍을 때 이 알고리즘이 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4,000회 5,000회까지 거의 기본으로 찍었죠. 보면은 요즘에는 잘 안 나오죠. 보면은 그렇지만은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죠. 설령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일일이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로 제가 잘 이렇게 하다발 해줄 수 없다는 게 참 이렇게 좀 답답하죠. 이 밤에 이렇게 꽃이 이제 조명등 아래 이렇게 비치니까 또 약간 이제 색다른 면이 있고요. 자, 오늘 기온이 오늘 낮 기온이 오늘 영상 18도까지 올랐는데 내일 새벽부터 또 이제 비가 또 내린다 그러죠. 이 비는 그 이튿날 오전까지 이제 올 것으로 이제 예측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우파들도 요즘에는 양극단으로 또 가고 있죠. 보면 이번에 저는 그래서 합니다. 지금 저놈들이 지금 여론 조작질을 하고 있고 여기 구인수 스패너님도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지금 저놈들이 지금 해놓은 짓거리를 이렇게 보면은 나라를 정말 갖다 이 두 동강을 낼 것 같은 지금도 이제 공산화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못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이 이렇게 제대로 박히고 하는 국민들이라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그렇게 의뢰하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 세대들에게 뭐 엄청난 죄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보면은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저도 이제 뭐 물론 참 요즘 사는 게 이렇게 어렵고 좀 그러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도 뭐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이제 이렇게 할 재미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또 구독과 추천,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CQ 방송이 이제 마음이 있다 그러시면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자발적 후원이고요. 자발적 후원 농협이고요. 예, 352 예, 2322 그리고 4790 끝에가 23번이고요. 자, 예금전은 CQ 방송으로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준흠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되겠죠. 저도 막말로 뭐 사는 게 뭐 여유가 있으면야 사는 게 여유가 있으면야 뭐 시청자들에게 저도 뭐 손끝은 볼릴 필요도 없죠. 보면 막말로. 참 어제 같은 좌파 댓글러들은 어제 같은 글을 이렇게 적어 나오는 거 제가 읽어보니까 참 하도 제가 어이가 없으니까요. 참 할 말 자체를 제가 잃어버렸죠. 보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인간들이 바로 보면 저를 뭐 열성 팬이야. 근데 그 열성 팬이 아니고 열성 폭력배들이죠. 잠깐 멈출 때 댓글을 좀 적어 올려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내일쯤 이제 이 비가 언제쯤 오느냐? 제가 잠깐 볼까요? 지금 기온이 이제 1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내일 비가 이제 보니까 내일 오전부터 이제 또 비가 오는군요. 내일 오전부터 이제 이제 비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뭐 6시까지 비가 이제 이렇게 내릴 것으로 또 이제 예측이 또 되고 있죠. 예전에는 또 뭐 저도 뭐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또 비를 맞고 또 다녀봤죠. 옷이 듬뿍 젖어가 들어오고. 근데 이 건강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요, 비를 맞으면은 또 이제 목숨과 또 그런 또 그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게 또 좋지요. 나름대로도 이제. 지금 5분이 뭐 제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고 계신데요. 딱 이제 2명만 더 해주시면요. 지금, 구독자가, 2,960명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남은 게 이제 42명만 이제 더 들어오시면은, 이제 뭐, 이제 3,000명 구독자가 되겠죠. 저도 이제. 물론 일각에서도 뭐 그런 지적들을 하죠.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물론 저도 물론 뭐, 좀 약간의 뭐 이렇게 제가 뭐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문제가 이 시청자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좀 이 좌파들이 좌파 댓글러들이 워낙 이제 선동질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그것을 잘 안 믿으려 그러죠. 지금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현실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타방에 이렇게 가서 이제 보지만은 또 뭐 진행인이 뭐 성향에 따라서는 뭐 같은 또 괜히 그렇죠. 뭐 갔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한번 들어 놓으면은 이 마음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은 할 수가 없죠. 단지 이제 제 방송에서만큼은 지금 현실을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면은 더 큰 위기가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는 없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는 없죠. 요즘 뭐 조회수도 뭐 많이 나와야 뭐 130회 이렇게 나오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적어도 뭐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못 나와도 한 6, 700조회수까지는 찍어야 이게 이제 사람들 보는 게 있고 그러죠. 보통 뭐 요즘 유튜브들 뭐 나오면은 보통 뭐 한 2, 3만 회에 거의 찍죠. 그거는 뭐 대형 채널들을 뭐 통해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래도 뭐 오늘은 그래도 이 보면 좌파 빨갱이 놈들이 오늘은 그다 안 들어오는 게 오늘 좀 마음 편했죠 보면은. 예, 방송을 이제 진행한 지가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4분 정도 거의 넘어서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안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최수용 이 공작관 TV를 잠깐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몇 가지 좀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4월 5일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4월 5일 21시 06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루스 소셜을 보게 되면요. 지금 트럼프의 분노 게이지가 극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라면서 이제 대폭발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현재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이란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은 이렇게 됐었죠. 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하나로 합쳐진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건 없을 거야. 그래서 이 미친 자식들아, 그 빌어먹을 해협, 호르무즈 해협이죠. 당장에 열도록 해라. 안 그러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냥 두고 볼까? 알라를 찬양해라.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n a bind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urning the agreements into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합의 사항을 구속력 있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로 공식화하여 국제법적 의무로 전환한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이란 측의 10가지 제안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게 협상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저는 솔직히 좀 의아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 1945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번의 핵포탄을 얻어맞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오늘날 일본이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혹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다시금 부활했던 것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시 국가가 부강하게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이번에 이 10가지 제안을 보면요,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외람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란의 이와 같은 입장에 지금 앞으로 2주간 지금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과연 2주 후에는 해결이 될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지금 이란의 그 하메네이의 아들이 모스타바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스타바가 지금 부상을 입었다, 뭐 어디에서는 뭐 이미 사망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것들이 보면요, 지금 아마도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지금 첩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기 하메니가 죽고 그 둘째 아들인 거는 이 모스타바가 이렇게 지금 이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란에게도 상당히 지금 마지막 2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안에 미국과 협상을 잘 해서 빨리 꼬리를 내리는 게 필요하고, 이거 이제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봤더니 이 우리 저 한반도 근처에서는 중국이 갑자기 영공을 폐쇄한다고 그래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이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공대로 영공 폐쇄를 40일간 하면서 그동안의 대만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준비할 것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에 보면은 이런 이란이 현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곧 5월 중순에 이 대만과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북경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트럼프 방문을 앞두고 지금 시진핑이 자빠졌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1 산링야오 이위엔 301 병원인데 거기 지금 입원을 해 있는데 의사들은 손도 못 댄다고 제가 이미 지난 주 수요일날 제가 전환길 뉴스 시간에서 말씀을 벌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국은 영공 폐쇄를 40일 동안이나 하겠다. 그런데 모스타파 헤메니가 죽었다는 이 사망의 첩보와 관련해서는 이란에게 그래도 2주간이라는 시간을 지금 유예를 해준 거예요. 이거 뭐냐? 너희들 알아서 해. 응? 왜냐면 이란 내부 상황에 숨 쉴 틈을 주는 겁니다. 쥐새끼를 몰 때 그냥 도망갈 틈 나중 몰게도 쥐도 나중에 발악하면서 이제 꽝 하고 묵습니다. 그런데 이제 쥐새끼가 발악하는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란 너희들은 니네 내부 상황을 바라보고 너네들 지금 숨통을 좀 열어줄 테니까 숨을 좀 쉬어가면서 빨리 정리를 하거라. 그런데 호르무즈는 계속해서 폐쇄되도록 내버려둘 거예요. 미국이 직접 나서서 호르무즈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유조선 지금 26척인가 또 선원이 170명 넘게 그 호르무즈 안쪽에 갇혀 있어요. 나오질 못하고. 아니, 들려오는 얘기는 뭐 유조선에서 오징어도 잡아먹고 그래서 은근히 뭐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물로 뭐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유조선이 가서 지금 기름을 싣고 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갈까? 지금 한국으로 안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안 올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이 원유들이 중국의 항구로 그야말로 똥값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중국으로 팔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아랍 국가에 가서 지금 원유를 실었는데 지금 26척이나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 억류된 유조선에 있는 배들이 중국으로 간다? 중국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넘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은 점점 망국으로 흘러가겠죠. 지금은 주식시장도 망가지고 환율도 올라가면 아마 동시에 국가가 경제적으로 파탄나면서 바로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 전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영공을 폐쇄한대요. 40일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영공을 폐쇄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바로 대만해협 건너 있는 대만섬을 침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만을 점령을 한다. 그리고 대만을 점령할 때는 지금 대만 해협에 물길이 워낙 세차고 깊고 해서 그쪽으로 바로 대만으로 상륙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돌아오는 화물선이나 유조선이나 이런 모든 배가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타이완 스트레이트,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오게 됩니다. 그쪽이 가장 근거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본 경제나 한국 경제는 아마 파탄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중국 공산군이 대만을 침략하러 들어온다. 자, 그러면 바로 일본에서는 대만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선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월 7일부터 어제부터죠. 대만의 국민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장개석이 총통할 때 그때 몸담았던 정당이 되는데요. 자, 지금 대륙에서 나오는 기사 하나를 봤더니요. 大快人心大陆释放重防信号姜立文得到了想要的赖清德其跳脚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제목 내용이 뭐냐면 통쾌하다. 중국 본토가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정려문 중국 발음은 정리원입니다. 이 국민당 당수인 여자예요. 정리원이 원하던 것을 얻었고 라이칭더 현재 지금 대만의 총통이죠. 이분은 민진당 사람인데 라이칭더는 발끈하며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정리원이란 이 여성은 뭐다? 친중파야. 친중. 그리고 친미파가 아니고 그리고 대만 독립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펴놓은 이 떡밥에 이 정리원 국민당 이 주석이 중국을 지금 방문하기로 해. 그래서 베이징과 상하이 이 두 군데를 지금 이번에 방문하는데요. 자, 결국 이거는 뭐예요? 바로 중국 본토,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다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어쨌간에 내용은 간단했다 하더라도 이게 대만 해협에서의 정치 지형을 뒤에 흔들 만큼 강력한 그런 초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에게는 마침내 자기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전진하기가 힘든데 중국 본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강력하고도 시기적절한 지원을, 성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이 소식이 대만에 전해지자마자 가장 격분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민진당의 라이칭더, 지금 현재의 대만 총통입니다. 그리고
국민당에서도 여기도 지금 내부에 친중파가 있지만 여기도 또 친미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당 내부의 친미파들에게 교훈하는 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중국 소식통들, 중국의 신문들은요, 바로 굉장히 대만의 국민당 쪽이 훌륭한 결정을 했다. 그야말로 착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정리원이 국민당 주석에 취임한 이후로 줄곧 92년도에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하는 양안 대화 그리고 평화 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고 지금 정리원을 지금 추켜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라이칭더 현재 민진당 총통은 항중보태 항중보대를 하죠. 뭐냐면 항거하다 어디에 중국에 항거하다. 그다음에 보호한다 어디를 대만을. 그러니까 항중바오타이 이런 정책을 현재 대만의 민진당이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라이칭더 현재 총재는 민진당 소속이고 그리고 국민당 내부의 일부의 친미파들에게는 이 정리원 국민당 주석의 방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신경질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정리원 국민당 1번 주자를 불렀을까요? 자, 결국 이거는 40일간의 영공 폐쇄와 맞물려지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 대만 해협의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공군력과 대군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대만을 공격할 것을 지금 준비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과연 얼마나 먹혀들어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쪽에서 아주 그냥 경망스럽고 맞대먹은 개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자, 지금 북한 괴뢰 외무성의 장금철이라는 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장금철이라는 아이가 제1부산경 19국장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지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양에서 4월 7일 발로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조선내보냈는데요.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텔레그램에 이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로 몰카볼 떠는 소리를 했어요. 네? 이 지금 이 장금철이라는 이 1부산경 19국장이라는 이 녀석이 뭐라고 담화를 발표했냐면 제목이래요. 가장 적대적인 적수 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변할 수 없다. 뭐야? 적수 국가가 뭐야? 원수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6일 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한국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내 각계의 분석은 참으로 가관이다.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다. 담화의 주제 핵심은 분명한 경고였다. 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담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분명히 그는 아주 짤막한 점잖은 문장과 표현으로서 한국을 향하는 재치 있는 경고를 날렸다. 말귀가 어두워 알아듣지 못하길래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 이 장금철이 녀석이 꽤나 친절한 놈 같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너희가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아라. 계속 앞에서 까불어대면 재미없다. 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읽은 담화의 기본 줄거리다. 오늘도 김여정 부장은 며칠 전 UN 인권 이사회에서 조작된 그 무슨 결의에 대한 언급을 하는 와중에 한국을 동네 개들이 찢어대니 무작정 따라짓는 이루먹은 개들이라 당하면서 어젯밤 자기의 담화가 재미있었는가를 나에게 물었다. 나는 물론 그에게 한국 측의 희망 섞인 해몽이 매우 재미있다고 답했다. 자, 지금 한국을 동네 개새끼들이 찢어대니 무작정 따라짓는 비루 먹은 개들이라 평하면서 국민 여러분, 자, 이 북한 괴뢰도당의 이 무슨 선전부자인가 나발인가 하고 있는 이 김여정이라는 이 요망한 주둥이가 지금 미친년이죠 그. 조만간에 이 여정이도 좀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 측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뭐 제법 격식을 갖춰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비루 먹은 개다 이런 원색적인 비방을 받았어요. 자, 문재인 정부 때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삶은 소대가리다 이런 비난을 받았고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못했죠. 자, 지금 이번에도 북한 괴뢰는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원수의 국가로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개선 의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자, 아직도 우리나라 통일문화국정원은 이 평양 아이들한테 봄의 불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러고 계속 헛짓을 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 거시기 정부의 대북 조자세에 대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거시기는 북한 괴뢰가 이 무인기 사건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건데. 자, 그러니까 북한의 이 김여정이란 이 요망한 주둥아리는 뭐라 그래요?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 자세다. 지금까지 이게 무슨 남조선 대통령을 평가를 해? 어?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표명하는 건 뭐야? 너네들 남쪽 애들은 너는 바로 나의 신하뻘, 내 노비뻘밖에 안 되는 것들이니까 눈 깔고 이 자식들아 똑바로 내 소리 들어 이런 얘기. 영신 같은 좌파들은 보면 그 북한 공산주의 때인데 그 소리 듣고 짓을 말 한마디 못하게 뭐라.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북한 괴뢰의 반응에 대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신호로 이렇게 착각하고 이런 식의 이 뭡니까 허언을 갖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북에서는 이 남쪽의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긍정했습니까? 부정을 했죠.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죠. 조롱을 했죠. 비하했어요. 비루한 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뇌가 뭔가 잘못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북한 괴뢰 측에서는 우리나라 청와대의 이런 멍청하고도 한심한 긍정적인 해석에 대해서 희망 섞인 해몽이다. 희망 섞인 해몽이다.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이러면서 뭐를 합니까? 이틀 연속 한국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남 적대 정책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아직까지는 뭐 거기다 이 장금철이라는 이 버릇없는 이 자식이 김여정의 담화가 경고였다. 잘 알아들어 이 자식들아. 남쪽놈들 경고라고 경고. 그러면서 남한을 멍청한 바보들이라고 표현하고
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듣고서도 혈압이 안 오르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인천의 부부장 검사로 있는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가 거시기 정권의 목줄을 북한에 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사건 쌍방울의 대북 성공 관련해서 현재 북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자, 근데 거시기는 40대 초반에 이미 일찌감치 평양을 갔었어요. 본인의 SNS에다가 본인이 평양에 당한 얘기를 사진을 올려놓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국정원장 했던 누구야 서훈 거기는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 함경도 심포에 강원도 에너지기구라고 하는 그 캐도에 파견 나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MBC 아나운서 출신 MBC 기자 출신이라는 정동영은 MBC 시절 그 이후에 정찬다고 다니면서 평양을 자주 갔었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국가의 어떤 기관에 장을 하게 되면은 마치 평양의 직원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평양의 입장을 옹호할까요? 도대체 북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나 북을 찬양하고 북한의 방향을 갖다 지지하고 성원하고 이런 표현을 왜 하는지 진짜 알래야 알 수가 없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이와 같은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이런 치욕적인 욕을 얻어 처먹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부가 저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렇게 평양애들한테 굽신굽신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자, 지금 북쪽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남조선에 있는 애들하고 절대로 대화를 해서 안 돼. 특히 국정원 애들하고 사귐을 했다가는 대경망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요즘 남쪽 애들은 안 만납니다. 안 만나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만날 수가 있죠. 왜? 다른 국주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 애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있죠. 지금 국정원에서 내가 이런 거 하면 미치고 팔짝 뛸 거야. 지들은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는 북한 애들은 좀 만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몇천 놈이 있어도 몇천 명이서 있어도 북한 애들 하나 만나지 못하는데 이 퇴역한 노병은 계속해서 그런 거를 만나고 있고 지금 정말로 망가졌다고 국민 여러분께서 인정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환장자들이나 혹은 개딸들한테 포함해서 물어볼게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나 북한 애들 앞에서 굴족하고 저 자세로 납작지는 거는 무슨 목적이 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머리가 있으면 생각들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 개딸 여러분들 원자리 활장전 이들도 한번 댓글 한번 달아봐. 도대체가 왜 북한이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도 북한 공산 집단인데 찌소리 말한마디 못하는 게 바로 이 완전 평양 갔을 때 뭔 짓을 하고 왔냐고. 김일성 생각까지 방문하고 왔던데 그러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생각 보통 저는 이 자빠리 새끼들을 보통 알 수가 없죠 뭐 뭐지. 전에기 뭐 했어 그러면? 그 호텔바에서 뭐 했냐고 도대체가.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잘 보십시오. 자, 환율이 1,500원 이미 돌파했죠. 아마 곧 2,000원까지 올라갈
없이 들어오는 그 나라로 팔겠죠. 자, 이제 제가, 참 미국의 도움이 참 절실히 필요할 때가, 저도 이번에 뭐 지방선거에는 아예 관심도 없죠.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썩 빠질려면 지방선거입니까 보면. 중국 대만 간의 전쟁이 곧 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40일간의 영공 통행하는 것을 지금 다 중절시켰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유조선들은 26척이나 되는데, 자, 이 배에 실린 기름이 어디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라는 거에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쟁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참 등신 같은 새끼들이죠 보면 이제. 아이고 씨발 막. 그 얘기는 뭐야? 한국 유조선이 만약에 중국으로 다가버린다? 그러면 한국은 죽는다죠. 그러니까 한국은 기름이 없어서 죽든 말든 중국부터 먼저 살려서 중국의 전쟁 물자를 지원해주는,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9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되, 방문해서 이야기를 이리저리 들어보겠죠. 들어보고 상태를 보고 아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마도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은 트럼프가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간 이후 그때가 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군과 공군 중심의 소모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만이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하고 또 지하 요새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서 그냥 이 대만이 중국과 이 맞붙었을 때 뭐 하루아침에 뭐 이란처럼 다 부셔진다, 그런 일은 아마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이것이 전쟁이 자꾸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한반도에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본이 이 대만 침공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도요,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 상황이 아주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권력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자, 뭐냐? 지난주에 시진핑이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1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의사들은 손을 못 댄다고 했고, 자, 그리고 좌우지간 이와 같은 시진핑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퍼져나오면서 지금 대리자가 나타났죠. 바로 이전에 있었던 원지아바오, 기억나세요? 온가보, 허름한 잠바에 다 떨어진 신발 구두 신고 다니는 청량한 이미지의 국가 지도자. 갑자기 원숭이가 생각이 나네. 이게 바로 이게 표리가 부동한 공산당의 모습인 거예요. 공산당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네? 나는 이렇게 정말 청렴하게 살아.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고 떨어진 잠바 입고 다니고, 응? 이러는데 사실 원지아 바오의 가족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뭡니까, 면세점 가서 쇼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가방이 막 이렇게 몇십 개가 걸려 있잖아요. 진열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다 털어. 그렇게 해서 가방을 몇십 개를 한꺼번에 삽니다. 그 다음에 옷도 뭐 샤넬이다 뭐 저는 뭘 잘 좋은 건 모르는데 뭐 샤넬이든 뭐든 뭐 그 왜 면세점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비싼 옷들. 뭐 루비통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옷도 걸려있는 진열대인 거, 자기 몸 사이즈에 맞는 거, 자,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걷어. 이래갖고 사가지고 갑니다. 그게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사갑니다. 그게 바로 중국 권력층들
가축들의 쇼핑 매너고요. 권력자는 어떻게 다닌다?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또 빵꾸난 또 잠바 입고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자바오 이 사람이 다시금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지금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VA라고 하는 그 북경에 고급 차량들이 몇 대 없는데 그 VA가 뭐냐면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위 그 위원들 차량이거든. 그런데 그 차량을 지금 원자바오가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원자바오가 다시금 복귀를 해서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영향력을 지금 파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에? 무시무시한 얘기에 지금 자 결국 중국 내부에서 지금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커다란 구역들이 있어요. 중국 면적의 한 3분의 1 이상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어디죠? 티베트, 그 다음에 싱강, 원래 돌궐들이죠. 위구르 지역인데 신장, 새로운 땅이다 그래서 신장이라고 좀 해놓은 거예요. 신강, 강이라는 게 우리가 강산, 강토할 때 그 강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남쪽에 광치 쯔드조 광서자치주죠. 그러면 이제 또 중앙에 가보면 청해, 감수청 쪽에도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남몽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군데의 큰 지역의 자치주가 이제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좌파 빨갱이 정권을 하루라도 쭉 끌어내려야만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죠. 남는 거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지금 중국이 지금 5호 16국대처럼 지금 분열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안에서 해가 물을 끓고 그냥 뭐 폭발해서 쏟아져 나가기 직전 상태가 지금 중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 지금 끌어오는 물만 원소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돼서 터져나오기 직전이니까 이것을 외부로 돌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정부가. 군인 장군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한시간이나 버텨야 되는 거다. 자, 그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 아니 이거 왜 89년도 육사 천황무사 때처럼 가가지고 나가서 말이야. 현대판 황건적의 날 이런 걸 갖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 무화단의 날을 현대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런데 여러분들 89년도 6월 4일 날 천안문에서 도살이 일어났을 때 앞에서 막 손들고 탱크를 저지하던 사람 있죠?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탱크 지나갔더니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포가 됐습니다. 포. 탱크 무한궤도에 깔리면서 그리고 사람들 그냥 거기서 다 대청소를 합니다. 뭐로? 총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불소자도 아니고 왜 쓰레기 시장 이런데 뭡니까 뭐 잡화점 하는 동물상에다가는 이렇게 손가락처럼 내려와가지고 턱 집어서 포가는 거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뭐 피켈로더라 그러나 뭐 이런 걸 해서 턱 사람 신체를
보십시오라고 중국 장관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까지도 중국 군대가 점령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우혈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만 전선에서 필요한 육군을 어떻게 계속할까? 자, 대한민국 해군대권, 대한민국 특전사대권,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여단, 전쟁 잘한다며, 전투력 좋다며, 다 보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특전사, 해병대, 해군 특전여단, 이런 데에 우리의 귀한 아들들이 대신 전쟁하러 갔다가 몰살을 당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아마도 생기겠죠. 자, 지금 중국 군대의 우열 입성은 1910년 경술 국킬당할 때 낮자루 한 번 들지 못하고 총은 고사하고 호미 한 번 들지 못하고 일본 군대에게 합병당했던 그와 같은 처참한 그런 비극이 이 한반도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예, 방송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예. 기분 좋으세요? 예, 뭐 제 방에 뭐 와서 뭐 분탕치는 뭐 자파 빨갱이 놈 이런 놈들도 좀 정신들 차려야 되겠죠, 뭐나. 나라가 그래 뺏기 때는 그런 식으로 뺏겼죠, 뭐나.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석유도 그냥 확보를 하고 하면 되는데 병신 같은 새끼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2부제가 없더니 3부제가 없더니 이는 정말 병신 같은 소리는 찍찍하고 들어앉아 있는 게 덩신 같은 자파리 새끼들 아닙니까, 뭐 막말로 그래. 참 분통 터지죠, 그때 방송하다가. 예, 최수용의 공작학 TV 잘 들으셨고요. 국익 외교란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같은 국익으로 해서 하는 게 국익 외교 아닙니까? 참 저런 덩신 같은 새끼가 결국은 정권 참탈해가지고 어디 보면 중국 놈들 새끼들인데 나라를 어디 같은 개 아가리 치우려고 저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닙니까, 막말로.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아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예, 일단 이제 CQ 방송에 한밤 직설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지금 필요한 게 이제 진짜 뭐 미국의 힘이 저쪽에 필요하기도 했죠, 뭐.
아휴 정말 막 화딱지가 나죠 보면은. 중국 놈 새끼들인데 어리 같은 그 아까운 기름을 참 바친 생각만 하니까 우라가 터지죠 보면은. 그리 제가 가서 미본 게 뭡니까 보면은 그 완전 병신 같은 어리 보면은 말도 말긋지도 않는 짓거리 가지고 어리 보면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고 뭐가 씨발려는 어리 같다 그게 사과할 얘기인지 참 보통이 터지는 그런 날입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아차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